안녕하세요. 오늘 도덕 세 번째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학년 1반 담임 황상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없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은 이 학습지예요. 이 학습지는 학급 홈페이지 있죠? 학급 홈페이지 또는 EBS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 또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알림으로 매일 안내되는 11 학습 안내 있잖아요. 거기 첨부 파일로 들어있거든요. 이걸 다운받으시면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다운받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이 책을 활용할 거예요. 이 책, 아름다운 가치사전. 이 책이 없다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이 책 없이도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거예요. 그리고 활동이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과 오늘 수업 재미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덕 수업 할 준비 다 되었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근면이 뭘까요? 새로 나온 라면 이름일까요? 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근면이란 시작.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근면이란 부지런히 일하며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면은 부지런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부지런함. 근면은 부지런함을 의미한다. 이 근면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제목은 들꽃마을 집배원. 들꽃마을 집배원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들꽃마을 우체부.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젊은 우체부가 새로 왔어요. 자네는 몸이 좀 허약해 보이는군. 우체국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죠. 오는 사람마다 힘들다며 포기하고 가버린 일인데 자네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젊은 우체부는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어요. 며칠만이라도 저에게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체부의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 치료비를 낼 수 있었답니다. 첫날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가는 편지를 배달하게 되었어요. 들꽃마을은 험한 산을 2개나 넘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먼 곳이었답니다. 길이 너무 험해 자전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젊은 우체부는 걸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험한 산길을 따라가다가 계곡을 건너고 2개의 산을 힘겹게 지나 소나무 숲길로 조금 더 가다 보니 아주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저 편지요! 편지 왔어요! 우체부는 배달을 무사히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들꽃마을 편지가 한 통뿐이었죠. 저 한 통밖에 없으니까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배달해야지. 우체부는 생각했어요. 다음 날에는 2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들꽃마을에 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눈앞이 캄캄했어요. 결국 우체부는 또다시 배달을 미뤄버렸답니다. 저녁 때 우체국장이 넌지시 말했습니다. 자네도 역시 그 들꽃마을에 배달할 편지를 계속 모아두는군. 내일은 꼭 배달하겠습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힘들어져. 그러다 보면 자네도 역시 우체부 일을 포기하게 된다네. 젊은 우체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우체부는
매일매일 들꽃마을로 배달을 갔습니다. 가는 길에 피어있는 꽃들과 소나무 숲과 작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다녀왔죠. 허약했던 젊은 우체부는 들꽃마을로 배달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두 다리가 튼튼해지고 체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웃들에게 신뢰와 존경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뿌린 만큼 거둔다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보다는 매일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뿌리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에요. 들꽃마을 우체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잘 보았나요? 이제 들꽃마을 우체부 이야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드디어 학습지를 쓸 때가 왔어요.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1번부터 3번까지 잠깐 선생님 수업 영상을 멈추고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잠깐 스톱. 자, 문제를 잘 해결해 보았나요?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집배원이 매일매일 편지를 배달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 배달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편지가 한 통밖에 오지를 않으니까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배달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번.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 더 힘들어진다 라고 동료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더 많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일 거예요. 3번. 집배원이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얻기 시작했고요. 또 몸도 건강해졌고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잘 풀어보았나요? 자, 집배원이 게으른 태도를 반성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자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부지런함 덕분에 참 잘 됐어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지금 근면 또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걸로 봤을 때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부지런함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았을까요? 맞아요. 게으름 또는 미루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으름과 미루기를 가지고 만약에 말야라는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말야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만약에 우리 집 부모님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또 소방관이 자기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또 경찰관도 게으름을 피운다면 마지막으로 의사가 게으름을 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봤을까요? 부모님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아마 집이 아주 난장판이 되겠죠. 부모님이 직장도 안 나가시고 집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그대로 놓으시고 양말도 그대로 벗어놓고 집이 아주 난장판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게으름을 피운다면 여러분들 맨날 도서관에 가서 책만 빌려오라고 하고 맨날 자습만 시키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바보들이 되겠죠? 선생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학교도 아주 난장판이 되겠죠? 그리고 소방관이 또는 의사가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면 다치거나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경찰관이 게으르면 나쁜 사람들이 잡히지 않아서 평화로웠던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죠. 이제는 여러분 입장으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학습지 가운데 부분을 보시고요. 학습지 가운데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영상을 멈추고 학습지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여러분 다 해결해 보았나요? 이제 같이 또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할 일이나 오늘 해야 될 공부를 미루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글쎄요. 여러분들마다 생기는 일들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오늘 할 일을 미루고 오늘 할 공부를 미룬다면 오늘 저녁에 아주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일의 나는 또 어떨까요? 아마도 오늘 했어야 하는 일 때문에 바빠지고 귀찮고 힘들 거예요. 내일 원래 해야 되는 일이 있었다면 그 일들이 또 지장을 받게 되겠죠? 또 이제 1년 뒤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해야 되는 일을 계속 미루다가 안 했어요. 안 하고 1년 뒤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수학 문제를 하나 풀었어야 됐는데 미뤘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해야 되는데 뒤로 미뤘어요. 오늘 공부하지 못한 이 수학 문제 때문에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5학년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5학년 때 배우는 수학 공부를 많이 어려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또 수학 공부를 또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4학년 때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배웠어야 되는 일들을 미루고 또 공부를 미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른이 되었을 때 이루고 싶었던 꿈들 또 어른이 되었을 때 되었으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에이, 작은 일인데 그게 어른이 될 때까지 무슨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간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오늘 한 개 미루고 또 하나 미루고 또 내일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게으른 어른, 꿈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한 습관을 기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부지런하게 해야 하겠죠. 자,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꼭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부지런하게 한다. 맞죠? 두 번째, 미루지 않는다. 세 번째, 나중에 하기로 마음먹는다. 아니죠. 지금 한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도 어느덧 마지막이에요. 학습지 마지막 부분을 보시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가치사전 책을 지금 사용해 볼 거예요. 가치사전에 부지런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이란 아침에 일어나 얼른 이부자리 정돈하고 세수하는 것, 밥 먹고 옷 입고 학교 갈 준비를 하는 것. 또 부지런이란 물속의 송사리가
물속에 송사리 나는 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먹이를 찾는 것. 부지런이란 해야 할 일을 꾀부리지 않고 성실히 하는 것.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알지? 그 이야기에서 개미처럼 하는 게 부지런이야. 부지런이란 교실 청소를 할 때 필요한 것. 모두 부지런히 해서 일찍 끝내고 집에 가자. 부지런이란 할 일을 바로바로 하는 것. 빈둥거리거나 게으름 부리지 않는 것. 부지런이란 우리 할아버지를 보고 배우는 것. 새벽에 약수터에 다녀오시고 골목 청소도 하시고 점점점. 이렇게 부지런에 대해 적혀져 있네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해볼 차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지런이란 무엇인지 학습지의 예시 또는 화면의 책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학습지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잠깐 영상 멈추고 시작. 다 적어보았을까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보았던 부지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배움 공책에 한 번 더 정리해보거나 여러분들 학급 EBS 온라인 클래스 있잖아요. 여기 게시판에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수업 즐겁고 유익했나요? 다음 수업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처럼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될 일들, 오늘 해야 될 공부들 부지런하게 다 하고 노는 하루 되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